한국에서 쓰는 검정색 배달 용기, 과연 안전한가? 용품의 표기만 보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전 대처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조용균 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 채널의 핵심 주제, 세균, 환경, 건강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소재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관통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물건인데요. 여러분이 주방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조리도구가 혹시 무엇인지요? 혹시 검은색 플라스틱 스파츌라나 뒤집개, 국자 같은 그런 도구들은 아닌가요? 그런데 최근 전 세계 언론에서 이 평범한 검은색 조리도구에 대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냄새도 안 나고 수십 년 동안 잘 써왔는데 왜 갑자기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해온 조리도구 안에 사실은 태아의 뇌 발달을 방해하고 아이의 주의력, 과잉 행동 문제와도 연관된 물질이 들어있다면, 그리고 이 물질이 또한 장내 세균까지 교란시킨다면 이건 단순한 주방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검은색 플라스틱 조리도구가 왜 문제의 중심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색깔이 아니라 플라스틱 재료의 출처에 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중 일부는 사실 전자 폐기물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일 수 있습니다. TV, 컴퓨터, 리모컨과 같은 전자제품을 떠올려 보세요. 이 제품들은 대부분이 불이 붙지 않도록 난연제, 영어로는 flame retardant라는 물질이 대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TV나 컴퓨터에서 발화가 되더라도 큰 불로 번지지 않게 할 위험이죠. 문제는 이 전자제품을 분리 파쇄해서 재활용할 때 이 난연제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된 검은색 플라스틱 안에는 PBDE 같은 난연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플라스틱은 재활용 플라스틱이라 값이 싸서 저가형 주방용품 제작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러 색깔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혼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색을 통일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선택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뒤집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그 검은 스파츌라가 알고 보면 TV나 컴퓨터 케이스를 갈아서 만든 플라스틱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던 난연제는 조리 과정에서 녹아나와서 음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난연제는 말 그대로 불이 붙는 것을 막아주는 화학물질입니다.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가구, 자동차 시트, 매트리스 같은 곳에 흔하게 들어가 있죠. 가구에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과 가구에 사용되는 물질에 난연제를 혼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난연제가 제품 안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제품 제조 과정에서 플라스틱이나 폼 등에 섞여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난연제가 플라스틱과 화학적으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난연제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제품 표면으로 스며 나오게 됩니다. 특히 열과 마찰을 만나게 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지죠. 전자제품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보통 TV나 컴퓨터는 뜨거운 기름과 접촉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재활용 플라스틱이 조리대구가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뜨거운 팬에 닿고 기름과 만나고 음식과 직접 접촉하니까 표면으로 스며 나온 난연제가 음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PBDE와 같은 난연제 등은 일부 국가에서 이미 사용을 금지했지만 전자 폐기물 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통해 우리 주방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PBDE란 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올 경우 우리 몸 안에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교란시키는 독성 물질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물질은 지방에 잘 축적되기 때문에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지방 조직, 간, 뇌 등에 오래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PBDE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을 해칠까요? 우선 내분비계의 교란입니다. 호르몬 시스템의 교란이죠. PBDE는 갑상선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몸속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성장뿐만 아니라 태와 아이의 뇌 발달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신경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주의력, 집중력, 실행 기능 같은 뇌의 고등 기능과 관련된 영역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바로 뒤에서 소개할 연구에서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면역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몇몇 PBD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들은 국제기구에서 잠재적 발암 물질로 이미 분류가 된 상태입니다. PBD가 실제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전 세계 환경보건 분야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두 연구가 있는데요. 이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발달기 아이의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입니다. 첫 번째는 2013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310명의 임산부, 아동 코호트를 대상으로 해서 임신 중에 혈중 PBD 농도를 측정하고 출생 후에 아이들이 2세, 3세, 5세가 되었을 때 인지와 행동 발달을 평가한 연구입니다. 근데 결과가 매우 분명했다고 해요. PBD에 노출이 높았던 아이들은 주의력이 떨어지고 과잉 행동이 증가하고 집중력, 실행 기능이 흔들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심지어 IQ 감소 현상까지 관찰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PBD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출이 많으면 영향도 컸다. 이는 아주 명백한 도즈 리스판스 관계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 연구는 PBD가 단순한 환경 화학물질이 아니라 태아기 뇌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경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근거입니다. 두 번째 연구도 미국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사는 256명 모자를 대상으로 PBD 노출이 실제로 ADHD와 유사한 행동 패턴과 연결되는지를 살펴본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결과는 매우 일관적이었습니다. 이 물질에 노출된 아이들은 주의력 문제가 더 많았고 과잉 행동이 증가했고 충동성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두 연구 모두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특히나 발달기에는 아주 낮은 농도의 PBD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조리도구 속 화학물질이 아니라 이 물질이 아이의 신경 발달이라는 가장 민감한 시스템을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채널의 핵심 주제인 장내 세균에는 과연 이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맞습니다. PBD는 장에서 장내 세균의 균형을 깨트린다고 합니다. 2018년에 발표된 마우스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는 PBD 노출 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감소, 담집산 대사 교란을 통한 장 간축의 문제가 관찰됐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PBD가 어떻게 우리 음식에 들어오는 걸까? 이는 예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프라이팬에 플라스틱 스파츌라를 대면 표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플라스틱 내부에 있던 난연제가 표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음식, 특히 기름기가 많은 음식, 이 난연제를 잘 녹이게 되죠. 즉, 뜨거운 기름과 플라스틱의 만남은 PBD가 녹아나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조합입니다. 마찰도 더 큰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스파츌라로 팬 바닥을 긁는 행동, 이건 플라스틱 표면을 미세하게 갈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떨어져 나온 초미세 플라스틱 조각 안에 PBD 같은 난연제가 그대로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미세 조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음식에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난연제도 이때 함께 섞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테이크아웃 음식에 담겨있는 검은색 용기, 여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 돌리게 되면 플라스틱이 열 때문에 팽창하게 되고 이는 화학물질 방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용기에서도 고농도 PBD가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PBD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사실 PBD라는 물질을 우리 환경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환경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그 노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고온 조리 시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뜨거운 팬, 뜨거운 기름, 뜨거운 오븐 이런 곳에서는 플라스틱 조리도구를 쓰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아예 안 쓰면 더 좋겠습니다. 플라스틱 조리도구 대신에 스테인레스나 우드,
그러니까 나무 재질 그리고 고품질 실리콘 주방용품으로 대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주방에 검은색 플라스틱 조리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PBD가 혼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색깔이기 때문이죠. 검은색 배달 용기나 테이크아웃 용기에는 전자 폐기물 기반 재활용 플라스틱이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다시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행동은 PBD의 침출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용을 하더라도 재사용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뜨거운 음식을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헤파 필터가 있는 청소기 그리고 헤파 필터 공기 정화기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PBD는 이미 가정 먼지 속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 제거가 노출 감소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헤파 필터가 있는 청소기나 그리고 젖은 걸레질을 병행하면 PBD가 붙은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언급했던 기사와 논문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요. 한국에서 쓰는 검정색 배달용기 과연 안전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100%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한국은 법이 다릅니다. 미국, 유럽에서 문제가 된 사례의 핵심은 바로 재활용 플라스틱을 식품 용기에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구조가 좀 다른데요. 한국 식약처의 규제는 훨씬 보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관리가 잘 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검정색 배달 용기의 정체는 검정색 용기라고 해서 무조건 난연제를 함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배달 용기의 대부분은 신제, 즉 virgin, 새로운 플라스틱 원료에 검정색 안료를 섞어서 만들게 됩니다. 즉 검정색이지만 재활용 용품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음식기구나 용기는 전자 폐기물이 섞여 들어갈 구조적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입산과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용기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저가형 수입 플라스틱 용기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육안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하다입니다. 이게 신재료 플라스틱인지 아니면 재생 플라스틱인지 혹은 전자 폐기물이 섞여 있는지 용품의 표기만 보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실전 대처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익숙한 배달 음식 문화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방법인데요. 우선 용기 바닥에 있는 마크를 확인합니다. 용기 바닥에 세모 화살표 안에 PP, 즉 폴리프로필렌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PP라는 물질은 내열성이 강하고 환경 호르몬 용출 위험이 아주 낮습니다. 또한 전자레인지 가능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이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시를 받기 위해서는 고온 용출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안전한 플라스틱 용기라도 기름진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은 무조건 유리나 도기로 옮겨 담는 것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플라스틱도 지용성 첨가물, 미세 플라스틱 용출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달이 오면 바로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서 식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매일 사용하는 조리도구와 배달 용기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에 어떤 플라스틱이 섞여 들어가 있는지는 소비자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비교적 규제가 잘 되어 있고 우리가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유독성 난연지의 노출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주방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